안녕하세요. 오늘은 애저 거버넌스 반범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쪽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요는 조금 주의 깊게 보시길 바랍니다. 애저 정책. 애저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 서비스 중에서 이제 이 정책이라는 서비스는요. 애저 리소스에 대한 규칙과 효과를 적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회사의 표준과 혹은 서비스 수준 계약, SLA라 그러죠. 를 준수할 수 있게 실제로 적용을 해주는 툴이고요.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리소스 평가 및 식별을 하고요. 정책을 적용 후에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리소스는 배포를 불가하도록 제어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내 내규라고 해야 되나요? 사내 정책들을 실제 애저에다가 적용을 시키고 녹여놓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이런 걸로 할 수 있어요. 허용된 지역에만 리소스를 배포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 정책은 애저 리소스를 배포할 때 특정 지역에만 배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가 뭐 반도체 회사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법상으로 통신망법에 이슈가 있어서 해외에 데이터를 넣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모든 서비스는 국내에서만 배포해야 된다라는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을 애저에다가 녹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실수든 고의든 해외에 데이터가 나가지 않고 해외에 서비스가 있지 않도록 하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국내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내의 그 데이터 센터는, 리전은 한국 중부와 한국 남부밖에 없으니까 모든 리소스를 한국 중부와 한국 남부에만 배포할 수 있도록 제어하겠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애저 정책에다 녹여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설정한 지역들 이외의 리소스를 시도할 때 배포가 되지 않는 그런 옵션을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허용된 가상 컴퓨터 크기만 쓰겠다. 우리 회사는 이제 돈이 그 애저를 사용하는데 돈을 많이 절약하기 위해서 아주 큰 가상 컴퓨터, 가상 컴퓨터, 뭐, 예를 들어서 D16 이상은 사용하지 않겠다. 혹은 D 시리즈만 사용하겠다. 뭐, 그래픽 카드가 연결되어 있는 사이즈는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정책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정책들을 적용을 시켜야 될 텐데, 그 적용을 그 애저 정책이라는 걸 가지고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상 컴퓨터 배포할 때 D 사이즈만 배포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한다거나, 혹은 D 사이즈 이외에 리소스 배포할 시에 거부를 한다거나, 혹은 가상 컴퓨터 크기를 제어하고 싶을 때 이런 정책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애저 정책은 이제 이니셔티브라는 걸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니셔티브 정의는 이제 그 정책 이니셔티브가 있고 실제 이 정책 이니셔티브를 할당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실제 정책을 좀 운영하면은 폴리시를 설정하고 폴리시를 이니셔티브로 정의를 하고 그 이니셔티브를 리소스에다 할당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되실 거고요. 여러 정책들의 정의를 단위로 그룹핑하는 거를 우리는 이니셔티브를 정의한다라고 하고 그 정책을 할당하는 거를 이니셔티브를 만들어서 할당을 해주는 역할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니셔티브 정의와 이니셔티브 할당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플로우로 보면은 정책 폴리시를 정의하고 이니셔티브를 정의하고 이니셔티브를 리소스에다 할당을 해서 리소스의 정책을 확인을 하겠다라는 게 되고요. 이 정책은 애저 시큐리티 센터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실제 보안 도구 소개를 했을 때 이제 시큐리티 센터나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규정을 준수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규정 준수가 전부 다 애저 폴리시, 애저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애저 정책을 한번 해봐야겠죠. 애저 정책에 대해서 실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저 포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다가 정책을 검색합니다. 정책 검색하면 정책이 나오고요. 정책 포털로 들어오면 이제 실제 현재 준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간단한 이제 뷰잉이 있고요. 왼쪽에 우리는 정의를 한번 확인해 볼 거니까 제작해 보시면 정의라는 게 있을 거예요. 정의를 클릭해 보시고 이 정의에서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이만큼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거를 커스텀하게 바꿔 사용하실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중에서 뭐 하나만 찾아볼까요? 범주에서 다 지우고 컴퓨트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컴퓨트 범주에 있는 서비스들인 거고, 여기에 허용된 가상 머신 크기라는 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상 머신 크기를 가지고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정책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고, 이게 어떻게 할당되어 있고, 매개 변수가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에 대한 정의가 설정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정책 블레이드로 돌아가서 이제 제작의 할당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이니셔티브라는 걸 만들어서 실제 할당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책 할당에서 위에 정책 할당 크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정책을 만드는 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범위를 구독 전체에다가 적용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기본 정책, 정책 정의에서 아까 검색이 된 거를 선택을 합니다. 가상 머신 크기를 선택을 합니다. 실습에서는 여기 위치를 검색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위치를 검색하면 허용되는 위치, 그러니까 리소스를 배포할 때 허용되는 위치를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만 설정을 하고 그 위치에 설정을 할 건데 매개 변수를 우리는 아시아 남동부, 동남아시아에만 배포를 할 거예요. 라고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 플러스 만들기를 클릭해 줘서 정책을 할당을 해주시면 실제 그 구독의 정책이 설정이 된 거고 그 정책의 내용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 하면은 허용되는 위치에 지금 특정 구독에만 설정이 돼 있고 그걸 이제 그걸 이제 아시아 남동부에만 만들겠다라고 한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리소스를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계정을 한번 배포를 해볼게요. 추가를 클릭해서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어카운트 리소스 그룹은 새롭게 만들게요. my rg 폴리시 정책이 my rg 폴리시 만들고 스토리지 계정 이름은 스토리지 어카운트 어쩌고 로 만들고 위치를 아시아 남동부에만 만들 수 있다고 했으니까 다른 곳으로 그냥 미국 동부 그냥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검토 플러스 만들기를 하면은 이제 유효성 검사를 하게 될 건데 이 유효성 검사가 항상 성공했었죠. 근데 지금 저희는 MVP 베네핏이라는 구독에서 아시아 남동부에만 동남아시아에만 리소스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이게 지금 리소스가 유효성 검사를 실패한 겁니다. 자세하게 보기를 하면 여기에 지금 허용되는 위치라는 정책에 의해서 배포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고 로우 오류를 보면 여기에 어떤 정책에 의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지금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라는 밸류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스토리지 계정 다시 돌아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스토리지 어카운트 어쩌고를 써놓고 위치를 동남아시아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효성 검사 통과하는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특정 지역에만 리소스를 배포하는 옵션을 두는 것을 여기는 이제 as a policy라고 합니다. 가상 컴퓨터 크기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정책은 까먹지 말고 지워두세요. 여러분들이
써놓은 정책 때문에 이슈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실제로 배포해야 되는 서비스들을 배포 못 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허용되는 위치를 보시면 현재 이거를 위반하는 것들은 전부 다 여기에 리스트가 나오게 될 거고, 이 할당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거니까 할당 삭제를 클릭하여서 할당을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애저 폴리시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은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저 권한은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 RBAC이라고도 부르는데, 애저의 롤 정책을 기반으로 한 접근 제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애저 리소스에 대한 권한을 설정해서 접근 제어를 관리를 하는 걸 목표로 하는 걸 우리는 RBAC라고 합니다. 애저 폴리시, 애저 정책은 뭐였죠? 애저 정책은 특정한 무언가를 제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상 컴퓨터를 배포할 때 D타입만 배포를 하겠다. 혹은 이제 리소스를 배포할 때 아시아 남동부만 배포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정책을 구성을 해서 그거를 제어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RBAC는 실제로 내가 가상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느냐, 가상 컴퓨터를 삭제할 수 있느냐, 가상 컴퓨터를 수정할 수 있느냐라는 권한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리소스에서 특정 작업만 하도록 구성을 하는 기능은 우리는 RBAC라고 하고요. 리소스가 RBAC를 사용할 경우 리소스 간 접근 제어 구성이 가능합니다. 리소스와 리소스 간 접근 제어도 RBAC로 구현이 가능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내정된 기본 정책들이 있는데요. 내정된 기본 정책 중에서 크게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가 소유자, 오너가 있고요. 오너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RBAC를 생성하고 삭제하고 특정 사용자를 초대하고 이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사용 더 이상 못하도록 제거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고요. 컨트리뷰터, 기여자 같은 경우는 모든 작업은 가능한데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부 기능 중에 이제 사용자를 초대한다거나 초대된 사용자를 삭제하는 작업들은 되지 않습니다. 읽기 전용은 리더는 이제 리스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라는 가상 컴퓨터가 있는데 A라는 가상 컴퓨터가 있는 것만 아는 거죠. 혹은 A라는 가상 컴퓨터의 매트릭이 CPU 메모리가 어느 정도 사용하고 CPU랑 디스크 IO가 얼마큼 사용하고 있는지만 확인할 수 있는 게 리더인 거고, 그거를 CPU 사용률이 많으니까 가상 컴퓨터를 증설해야겠다 라는 걸 작업하시려면은 컨트리뷰터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RBAC도 마찬가지로 추가 비용이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BAC를 통한 접근 제어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포탈을 로그인해 주시고요. 리소스 그룹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리소스 그룹에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 리소스 그룹을 my rg rbac 그리고 my rg rbac 라고 하고 여기든 동남아시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리소스 그룹은 금방 만들어지겠죠. 새로 고침을 하고 my를 검색하면 조금 전에 만든 리소스가 안 나와요. my rg 예, my rg rbac라는 리소스 그룹이 만들어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에 보시면 개요 밑에 액세스 제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고요. 이 액세스 제어 쪽으로 오시면 여기에 이제 사용자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할당되는 역할을 보면 이 할당되는 역할들은 실제로 구독에 있는 설정들이 이미 적용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것들이 할당에서 드릴다운 밑으로 하위로 상속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리소스 부분에서도 현재 이 리소스를 누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하고요. 제일 끝에 있는 롤을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이제 미리 정의되어 있는 정책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너, 컨트리뷰터, 리더,
뭐 사용자 액세스 관리자 뭐 이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리소스들이 쭉 있고요. 이 중에 이제 역할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추가를 클릭해 주시고 역할 할당을 해볼게요. 그래서 역할 할당에 가상머신 참여자 뭐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가상머신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되는 거죠. 소유자는 아니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 컨트리뷰션에 대한 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제 계정을 검색을 하면 이 계정이 쭉톡 하고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 계정에 대해서 가상머신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정책을 넣어주겠다 라고 해서 저장을 클릭해 주시면 이 리소스 그룹 안에서는 저 계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상머신을 관리할 수 있는 사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머신을 만들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저 계정에서 사용이 가능할 거고요. 그렇게 역할을 할당하고 관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쪽에 액티비티 로그에 실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이렇게 할당한 역할을 보시면 롤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특정한 롤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리소스 잠금입니다. 리소스 잠금은 실수를 방지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소스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이고요. 사용자가 실수로 지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실습을 하고서 리소스를 지우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실 거예요. 리소스 지우기를 하고 이 리소스가 지워도 되는지 지우면 안 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냥 이름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있을 건데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건데 그렇게 습관적으로 지우면 안 되는 리소스들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실제로 프로덕션에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데이터베이스 지우는 건 진짜 끔찍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잠금을 걸어 놓는 거고요. 이 잠금은 소유자가 리소스를 잠금을 설정을 할 시에는 기여자, 컨트리뷰터는 리소스 잠금을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리소스 잠금은 하위 상속이 되기 때문에 실제 뭐 지우면 안 되는 리소스 그룹이라든지 혹은 지우면 안 되는 리소스에다가는 꼭 잠금을 걸어 놓으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잠금은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하나는 리드 온리 잠금이 락이 있고요. 하나는 딜리트 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리소스 관리, 리소스 잠금도 실습을 해봐야겠죠? 자, 리소스 만들기에서 리소스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소스 그룹을 만들 거고요. my rg 락 이라고 만들고 지역은 우리의 사랑 동남아시아 쪽에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으면 리소스 그룹으로 이동을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잠금이라는 옵션이 보이실 거예요. 잠금 옵션에 들어오셔서 추가를 할 거고 여기에서는 rg 록 잠글 거고요. 삭제를 하지 못하도록 잠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소스 그룹이 잠긴 거예요. 이 삭제를 누를 수 있는 거는 오너만 누를 수 있어요. 컨트리뷰터도 모든 게 가능하지만 이제 뭐 소양자를 초대하거나 제거할 수는 없다 그랬죠. 거기에 잠금도 제어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개요에 보셔서 딜리트 리소스 그룹에서 자신 있게 리소스 그룹을 삭제를 해보시면 삭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에러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지 않는데 왜 안 되냐 하면은 이 락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리소스 그룹을 삭제를 하도록 설정을 해두시면 락을 지우면 리소스 그룹 삭제를 할 때 삭제가 진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진행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넣고 생성을 하고 그리고 리소스를 생성해 놓고 그 리소스를 삭제를 하면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이 리소스 락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애저 어드바이저의 시큐리티라는 옵션인데요. 애저 어드바이저에 대해서 그때 보여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에서는 이제 시큐리티 어세스먼트라고 해서 기존의 애저 정책에 정의된 정책이 위반한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이고요. 애저 보안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저 폴리시, 애저 정책을 가지고서 적용을 받고 있는 서비스가 애저 어드바이저 시큐리티 시큐리티 쪽이랑 그리고 시큐리티 센터 쪽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저 포털에서 어드바이저 검색을 해보고 여기에 보안 섹션에 오면 이 보안 섹션에 적용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실제로 적용을 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 선언되어 있는 거예요? 폴리시에 선언이 되어 있다. 애저 폴리시에 선언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저 블루프린트인데요. 애저 리소스를 다시 만들고 정책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 가능한 환경의 정의를 만들어 놓는 거 우리는 블루프린트라고 합니다. 블루프린트랑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게 이제 애저 ARM 템플릿, 애저 리소스 매니저 템플릿이랑 비슷하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블루프린트는 정책까지 전부 다 사용 가능하도록 이제 템플릿을 환경을 만들어 놓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기본 제공 도구 및 아티팩트를 사용해서 배포를 감시하고 추적하고 규정 준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걸 우리는 블루프린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저 데브옵스 빌드 아티팩트 같은 것들이나 릴리스 파이프라인 연구에서 엄격한 추적을 수행하는 것도 이 애저 블루프린트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애저 거버넌스 방법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사내 IT 거버넌스, 뭐 데이터 거버넌스가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들에게 거버넌스는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거예요. 아름아름 알고 계실 거예요. 없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런 RBAC라는 기능과 폴리시라는 기능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리소스를 삭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만 삭제할 수 있다 뭐 관리자만 삭제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삭제하는 거를 막아버리겠다 뭐 이런 정책들 같은 것들도 실제로 거버넌스로 잡고 운영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폴리시랑 RBAC는 뭐 어려우니까 뭐 좀 사용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프로덕션 쪽에는 될 수 있으면 리드 온리 락이나 혹은 딜리트 락은 최소한 걸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뭐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